자, 안녕하십니까. 제로낚시 조인장입니다. 오늘은 장안에 화제가 된 무늬오징어 생미끼 낚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채비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좀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맘때에 나오는 무늬오징어가 4월달, 5월달에는 씨알이 좀 큰 편이에요. 3월달부터요. 그런데 일반 애깅 낚시, 루어에는 반응이 조금 떨어지고 각재기를 사용하는 생미끼 낚시라고 불리는 이 낚시에는 입질이 활발한데, 생미끼 낚시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 각재기입니다. 각재기는 오징어 낚시를 2시간 하시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는데 각재기를 잡는데 한 10마리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재기를 첫 번째 잡는 게 가장 큰 미션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들이 애깅대로 하셔도 돼요. 애깅대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 낚시방 가게 되면 이런 원투대들, 싸구려 원투대들 많이 있어요. 길이가 3m에서 3m에서 한 4m 정도 되는 애깅대로 하셔도 됩니다. 애깅대로 하셔도 되는데, 땅바닥에 거치를 하고 막 쓰시기에는 애깅대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3m 30 정도 되는 저가형 중국산 원투대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저희처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에는 야엔 장비라고 해서 야오리스타라든지 이렇게 야엔 전문대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무리이고 실정에 맞지 않고요. 이 정도만 있으더라도 낚시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릴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약 한 2,500번에서 3,000번 되는 아무 막릴이나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저가 원투대들을 구비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이 라인입니다. 이 줄이 플로팅 줄을 꼭 쓰셔야 돼요. 그냥 아무 줄이랑 쓰시게 되면은 각재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징어를 유인을 하기 때문에 포구에 있는 줄들, 포구에 있는 닷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물들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줄은 완벽한 플로팅 라인 권사 혹은 합사 1호에서 1.5 정도로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요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그리고 채비를 하시기 전에 항상 오징어는 이런 식으로 드랙을 힘을 많이 안 주더라도 드랙이 풀려 나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풀어주시는 게 팁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오징어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드랙을 차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짓을 하더라도 입질이 온지 안 온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드랙을 잠궈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오징어는 연체동물인 거 다 아시잖아요. 이 바늘에서 이탈되거나 바늘에서 다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로 되면 참지를 아웃이가 걸리질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들 쓰시는 바늘이 가마가치에서 나온 2단으로 된 생미끼 바늘이에요. 지금 이 바늘이 이 바늘입니다. 이 바늘인데, 여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훅이 달려 있어요. 훅이 달려 있어서 여기에 각재기를 등깨기를 하셔도 되고 코끼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훅은 이동이 가능하시고 당겨 주시면은 고정이 됩니다. 즉 미끼의 사이즈에 따라서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미늘이 없는 2단 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있는 정갱이나 어랭이를 먹으려고 와서 먹다가 이 바늘에 몸통이라든지 다리가 후킹이 되는 겁니다. 자, 각재기가 여기 꽂혀 있는 상태에서요, 요게 이제 각재기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드랙이 충분히 풀어져 있으면 입질 유무를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면, 각재기가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이동이 될 수도 있고 정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수심을 안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동을 각재기가 하고 있는데, 무늬 오징어는 애깅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밑에서 이 먹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가 약간 뭔가 좀 불편해 보이는, 약간 이 물에서 이탈되는 조금 흔히 말하는 빙다리 핫바지 같은 애들을 공격을 하는 애예요. 무리는 공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얘를 이렇게 잡아 먹다가 요 바늘에 이렇게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잡혔네. 그리고 이 잡힌 상태에서 몰라요, 멍청해서. 요거를 물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드랙이 쭉 풀려져 나가기 때문에, 드랙을 풀어놓기 때문에 입질의 유무를 찌를 아니어도 그냥 딴짓거리를 해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가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있는 훅에 걸리게 돼 있는 거죠. 잡혔네. 그래서 요런 원리이기 때문에 오징어가 있으면은 애깅은 잡힐 확률이 높지만 생미끼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시즌에는 그래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생미끼 낚시, 그리고 이 생미끼가 잘 먹히는 철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맘때 철이고요. 산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얘들보다 더 작은, 이게 약 한 300~400g 정도 되는 무늬 오징어의 모형인데요. 요 정도 되는 씨알들, 그리고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생미끼보다는 애깅 낚시가 훨씬 더 확률이 높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채비가 지금 제주도에서 없어서, 그리고 인터넷몰에는 품절이 된, 구하기 힘든 채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삼회에서 나온 이런 동일한 채비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는 2단 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도 바늘이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얘가 원가가 더 저렴해요. 더 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코스트가 조금 더 절감이 될 수 있고, 얘도 이 밑에 보면 후킹이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후킹이 잘 되고, 얘는 차이가 있다면 2단 후킹이 아닌 1단으로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바늘에 훅이 달려 있습니다. 훅이 달려 있어서 오징어가 물었을 때 바늘에서 빠질 확률이 조금 더 적어요. 뭐 요거는 아마 써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채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야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야인은 지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생미끼 채비들은 이런 바늘들이 필요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인 채비는요, 오리지널 야인 채비는 이 바늘만 달려 있습니다. 이 바늘을 각질기에 끼우시고요, 꼬리라든지 머리에 끼우시면 돼요. 코끼기를 하시고 그냥 아무 장치 없이 줄에 매달아서 던져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랙이 나가는 걸 보고 오징어의 입질을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오징어가 이동을 하고 드랙이 쓰고 오징어가 먹고 있을 때 낚싯대를 살짝 들어주시고 라인을 어느 정도 팽팽하게 잡아준 다음에 요 오징어가 먹고 있는 틈을 찾아서 낚싯대 초리 끝에 원줄에다 얘를 내려 보내는 겁니다. 요렇게 내려 보내요. 이 야인 채비들은 후킹이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변종 채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리대를 들어주고 초리대에 달려있는 원줄에서 이 얘네들 보면 후킹이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서 내려주면서 먹고 있는 오징어 등에 몸통에 꽂히게끔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야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둘 다 각재기나 어랭이를 차용하는 생미끼 채비인 건 같는데 채비 자체가 야인은 조금 더 단순하죠. 그리고 생미끼 채비는 구성용품이 많습니다. 자, 소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채비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원투대라든지 4~5대 정도, 이렇게 약간 길이가 3m 정도 되는 강한 낚싯대를 좀 들어주시고요. 원줄을 플로팅으로 써주시고 합사를 쓰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연주찌예요. 연주찌 약 10호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생미끼 바늘을 도래를 하나 장착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도래에다 매듭을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어요. 얘가 좀 꼬였는데요. 자,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갱이를 코를 끼고 던지시면 됩니다. 그럼 얘의 역할은 무엇이냐? 얘는 각재기가 어디에 지금 위치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에요. 정말 깜깜한 내양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등불이 있는 곳에서 이 연주찌가 각재기의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전자찌 케미들을 병행을 하시면은 보다 확실하게 각재기를 어디에 있는지 멀리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 안에 홈을 조금 더 파주시고요. 얘네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고정된 채비가 돼요. 즉 우리 찌낚시 개념으로 했을 때 반유동 채비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심은 어느 정도를 주셔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무늬오징어 생미끼 낚시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심이 낮은 여밭에서는 각재기는 위아래로보다는 횡으로 이동을 많이 하지만 어랭이를 밑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수심이 낮은 여밭이나 내양에서는 사람의 한 발 미만, 약 1m 정도로 수심을 잡아주는 반유동이 유리하고요. 입질이 너무 없다, 혹은 오징어가 밑에 있는 것 같다라고,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이라면은 요
연주찌만 달아주시고 이 훅 자체를 그냥 끼우시지 않아도 돼요. 즉 여기서도 생미끼도 전유동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 두 가지로 하셔가지고 본인이 낚시하시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반유동으로 하셔도 되고 전유동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 연주찌의 역할은 각재기랑 그리고 생미끼의 위치를 확인하는 역할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좀 편해요. 또 해놓으시면은 그 역할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생미끼 채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몇 가지 아이템들이 더 있습니다. 아이템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생미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뭐 참고가 되실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가게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요거를 보고 안내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제로낚시 주인장이었습니다.